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은 상대 선수 가운데 페럿에게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고 위로와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 알크마르 선수들 가운데 페럿이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4살 때부터 토트넘에서 뛰는 걸 꿈꿨다. 항상 그곳에서 뛰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변한 것은 없다. 여전히 토트넘 스타디움이 나의 목표다. 토트넘 소속이지만 여러 팀에 임대 다니던 시절의 페럿이 남긴 인터뷰이고 정확히 3년 만에 그는 꿈의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상상과 달랐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의 유니폼은 토트넘이 아니라 알크마르였습니다. 페럿에게 손흥민의 팀에서 뛴다는 것이 왜 잔인한 꿈으로 남게 되었으며 토트넘 구장에 돌아온 어제가 드라마 같은 장면일까요? 우선 그가 말한 14살 시절의 토트넘에는 이미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데스크 토트넘을 보고 자란 세대이고 그 팀에 합류하는 것이 꿈이었던 토트넘 유소년 출신입니다. 축구에 냉정함이 있다면 토트넘 데뷔를 꿈꾸게 만든 스타들의 존재가 페럿의 토트넘 1군 합류를 어렵게 만든 것이고 그에게 넘기 힘든 산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존재였습니다.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했던 시절 토트넘은 스트라이커가 없었고 많은 팬들은 페럿의 1군 합류를 요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결과는 손톱의 등장이었고 케인 없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팀의 챔스 결승 진출을 이끌었으며 모우라가 마무리 펀치를 날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윙어로만 분류됐던 손흥민이 케인이 빠진 팀에서 가장 뛰어난 9번임을 증명한 시즌에 아카데미 최고의 9번이었던 페럿은 토트넘과 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요렌테 같은 자원을 임대하기도 했던 토트넘은 케인의 대체자가 없었고 유소년 스트라이커들 입장에선 결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손톱의 등장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 기간에도 페럿의 1군 합류 가능성이 말해졌던 기억은 많은 토트넘 팬들에게 그의 이름이 유망주들 가운데 돋보였던 흔적입니다. 디어슬렉틱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나 케인 같은 거물을 대체해서 토트넘 주전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하기도 했던 페럿은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소년들은 자신이 꿈꾸던 스타들과 곧 함께 뛸 수 있다고 믿지만 성인이 되고 PL의 난이도를 깨달으며 현실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1군 출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누군가의 주장을 때때로 믿었지만 현실은 아니었다. 나는 그 수준에서 뛸 만큼 강하지 못했다. 그때 왜 못 뛰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나는 그저 어린아이였다. 지금도 아이지만 그때는 더 그랬다. 프리시즌 훈련장에서 그는 케인과 손흥민 같은 선수들과 함께했고 그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할 무렵 페럿은 자신의 미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여전히 아이였고 시즌이 시작되면 팀의 선택은 또다시 임대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과 동시에 페럿의 이름은 토트넘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알크마르는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페럿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토트넘에서 7년의 시간을 보내고도 한 번도 주전이 되지 못했던 선수가 알크마르에선 기록 보유자이자 에이스가 되는 것은 축구의 빈부격차를 생생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알크마르가 토트넘에 지불한 금액은 800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전 토트넘이 23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3천만 유로입니다.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토트넘과 알크마르란 클럽의 차이가 생생히 느껴질 것이고 토트넘의 최고 이적료 지출은 솔랑키 영입에 7,800만 유로입니다. 그런 두 팀이 16강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맞붙은 장면 또한 유럽 축구의 일부분입니다. 구단의 배경에 아무리 큰 차이가 있더라도 작은 클럽은 12명이 뛴다든지 하는 어드밴테이지란 당연히 없습니다. 북런던과 알크마르의 인구 차이, 이로 인한 시장의 크기와 경제력도 당연히 고려되지 않으며 알크마르 입장에선 그저 거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페럿이 손흥민을 다시 만나기까지의 과정이었고 결국 그가 원했던 그림과는 다르게 상대팀 선수로 뛰었으며 손흥민은 경기 후 그저 페럿을 안아주었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있기에 토트넘 벤치에도 앉지 못한 선수는 페럿뿐만이 아니고 그 명단만으로도 여러 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수입니다. 우리의 시야에서는 1군에 포함된 선수들끼리 레프트 윙어라는 한자리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장 밖에도 토트넘 유니폼이 주어진 다수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즉, 벤치에 앉는 것만으로도 이미 1차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란 의미이고 남은 선수들은 임대 혹은 B팀에서 A팀을 목표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토트넘의 7번이나 9번 자리를 꿈꿨던 많은 선수들은 결국 하나 둘 사라졌고 손흥민은 라멜라와의 경쟁 이후에는 사실상 주전 경쟁이 종료되었으며 당연한 듯 시즌 전체에 출격하고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의 주전이 된다는 것은 초월적인 난이도이고 어느 팀에서는 역대 최고 이적료와 함께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선수들마저 벤치조차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어느 팀이 유로파리그 16강에 오를 정도의 레벨이라는 것은 더욱 엘리트 레벨의 간격을 실감나게 합니다. 결국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알크마르의 팬들은 멀리 북런던까지 날아온 자신들을 초라하게 여기고 선수들을 질책했을까요? 토트넘 6만 관중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몇천이었던 그들은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자신들의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고 거인을 상대한 자기 선수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그저 멀리까지 온 팬들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간 시각에도 원정 팬석은 빈자리가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팬들의 존재가 알크마르 규모의 팀이 지속되고 유로파 16강 레벨의 팀이 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아무리 작은 시장이라도 강력한 팬덤이 있다면 그게 곧 클럽의 동력입니다. 결국 손흥민과 페럿의 만남은 토트넘과 알크마르라는 팀이 사람들로 형상화된 모습입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와 영국의 수도이자 스몰 마켓과 빅마켓, 그리고 LADBC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주시하면 그저 축구가 평생의 꿈이었던 똑같은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꿈의 크기와 인간의 동기는 금액으로 매길 수 없고 이루고 안 이루고를 떠나서 같은 색깔입니다. 손흥민이 한국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4강에 환호했던 시기, 태어난 페럿의 10년 후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페럿의 팀을 꿈꿨으나 결국 닿지 못한 또 다른 어린 선수를 페럿이 위로하는 것이 축구계이고 잔인한 경쟁의 세계이지만 여전히 휘슬이 불린 후에는 뜨거운 만남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페럿은 토트넘이 버린 남자입니다. 하지만 알크마르 팬들에게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Reflect on your time at Tottenham now. Yeah, I look back with a smile. It's a place where I grew up. I moved away from home quite young, so when I went there, I was in a phase of going from kind of a kid to a teenager, and then past that. So yeah, it was always good for me. It helped me become the person, the player that I am now. So yeah, I can only look back with good memories. On from that, I mean, you've come here and you've scored, I think, 17 goals this season. But when you look at Spurs at the moment, they're giving a lot of young players chances at the moment. I presume there isn't any sort of sense of regret now looking at how Spurs are given chances now, given how well you're doing. No, definitely not. Look, I think for me, it just didn't happen. I'm okay with that. I'm here. I'm really enjoying myself here. I love life over here. So yeah, I think now I'm just focused on where I am right now and trying to progress and keep getting better here. Now you're a bit kind of removed from Spurs. What do you make of kind of what's happened there since you've gone, the Postecoglou era? In what way? I suppose mainly the problems this year with the injuries and what they've gone through. Obviously, it's a team that's kind of in the lower reaches of the table compared to where it was when you were there. Yeah, I'm sure it's disappointing for everyone that's there. When I was there, the focus was always top four and being at the top of the table. So yeah, I think disappointment there. I'm sure they're not doing as well as they want to. So yeah, it seems like a difficult time for them at the moment. But yeah, look, I'm just trying to focus on our team and what we have to do tomorrow to try and get a result. Did you have a conversation with Ange Postecoglou? Did he want to keep you? No, I never had a conversation. I think for me, as I said before, I was ready to move on, and I think the club was also ready to move on. So 하나의 여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길이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페럿에게 토트넘을 향한 꿈은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의 꿈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 경기 출전마저 위태로운 절박한 순간이라면 내년에는 다른 리그에서 17골을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메시지가 페럿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경기는 포기하는 순간이 끝입니다.
이는 당연히 손흥민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이고 그의 축구 또한 다음 챕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자의 꿈이란 주제에서 누군가에겐 토트넘의 주전이 꿈이라면 손흥민에게도 자기 기준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득점왕까지 차지한 선수이기에 그의 행복 축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자신만이 알고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꿈은 본인의 선택이 곧 정답입니다. 우승과 함께 과거를 추억하되 더 아름다운 기억들을 잔뜩 만들어가길 응원하고 자신의 자리를 가지기 위해 매일 사투했던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두 안고 특유의 스프린트를 이어가길 기원합니다.